운동도 하나도 못하고. 단양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청주나 아니면 원주, 천안까지 가봤어요. 아까 뭐 중간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지금. 얼마 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주호 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채비를 서두릅니다. 열흘에 한 번씩 원주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동도 편치 않은 암 환자가 원주까지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기부터 이런 데서 병원에 있으면 지가 않지 않아요. 일하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되게 다 나가야 돼. 대천이나 뭐 원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힘들지. 이제 경비가 심해진 상태에서 하니까 이제 종양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간단한 내시경 검사도 받기 힘들어 종양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제 또 병원이 없어, 단양에서는. 그리고 뭐 응급치료도 뭐 하려면 참 힘들어, 여기서는. 현재로서 단양에는 김주호 씨가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남동생이 휴가를 내고 원주에 있는 병원까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양 영춘에서 가장 가까운 원주 상급병원까지는 차로 2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비단 김주호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증 질환 외에 흔한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도 단양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증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도 나가고 이쪽에도 원래 관절도 좀 이제 뭐 노인 어른 나이 드니까 있는 데다가 저기 이 막 다친 연골이 다 파열되고 뭐 십자인대도 나가고 그래서 근처에 개인 병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큰 병원으로 예. 가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저기 이렇게 날짜를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을 잡아줬는데 그게 6월 28일이었어요. 한 달 하고 20일을 더 기다려야지 병원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가서 수술하고 조금만 늦었으면 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병원이 멀어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또 성남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상급병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단양에서 제천으로 가는 버스는 단 한 대. 제천에서 다시 병원이 있는 성남까지 가는 버스도 평일에는 석 대뿐. 진료 시간을 맞추려면 하루 일을 쉬어야 합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주 있다 여기 와서 재활치료 한번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집 근처에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뭐 제천을 가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 헤맨다는 아들 이진석 씨.
단양에는 정형외과도 단 한 곳뿐이라 다음 치료가 걱정입니다. 재활치료도 단양에 있을지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관절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치료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비율을 자체 충족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 환자의 10명 중 3명은 권역 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현실. 자체 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입니다. 충북의 낮은 자체 충족률은 대도시와의 의료 격차를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의 수가 자체 충족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플 때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는 원정 치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과 또 의료 공백 때문입니다. 환자는 시골에 많은데 병원과 의사는 도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시사 제작진은 충북 유일의 3차 의료기관에서 어느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증평이요? 진천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청주 지역 환자가 제일 많았지만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보은에서 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증평에서 오셨어요? 혹시 증평에서 왜 여기까지 오시게 되신 거예요? 하이든 병원 갔다가 요 상위등급으로 지금 왔는 거예요. 못 맞췄어. 증평에서는 그거를 치료하는 데가 없어요? 증평은 없죠. 그럼 여기까지 오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넘게 걸려요. 큰 병원으로 올라가면 청주로 나와요. 그럼 산부인과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돼서. 괴산엔 없나요? 아, 있는데 거기에서 큰 병원 가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네. 진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와가지고 여기 다시 왔지 여기. 안 되고 부실하게 짝이 없어. 충북 내에서조차도 지역에 따라 의료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종합병원도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쇄된 병동인가요? 네,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탈을 많이 하셔서 병동 인력을 운영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폐쇄를 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병동이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있나요? 예, 다른 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지금 사실상 쓰고 있지 않은 병동은 3군데.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간호사를 뽑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건대 충주병원에 입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의료 인력이 줄어들자 병원 측은 병상 수도 줄였습니다. 병상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가동 병상 수는 150병. 자연스럽게 환자가 줄고 의료 인프라도 악화되는 악순환.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나가는 상황인데 다 창고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요새 코로나 추세가 또 심해지고 있는데 오픈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인력 구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 병동 한 곳에다가 코로나 환자들을 지금 모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30여 년 전 대학병원으로 인간되면서 지역 상급병원의 역할이 기대됐던 이곳. 현재는 시설이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한 병동에 여러 진료과가 섞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충북 충주에서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건국대학교 의대가 10년 넘게 서울에서 운영하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주병원 시설 확충을 조건으로 건국대는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병원을 개원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로 이전 운영하는 등 파행은 거듭됐고 23개 진료과 중 8개 과에서 의사가 1명으로 줄고 심뇌혈관 센터도 전문의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외과만 하시던 분들이 산부인과 환자를 보려고 하면은 전혀 사실은 볼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현장에서 이제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도 감당을 해야 하다 보니까 또 그나마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특히 1, 2, 3년 차들 간호사들은 분명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간호 인력이 부족이 근무에 또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그 무서움 때문에 1년 안에 그만두는 율이 작년에 입사했다가 사직한 율이 한 70%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이 더 큰 인력 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이 대학병원인 이곳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과 심화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감당할 수 없어 폐원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양군 옛날에 그 단양 서울병원장이거든요. 여기서 저희 재정 적자를 이유로 7년 전 문을 닫은 병원. 유일하게 단양군에 한 개밖에 없는 병원이고 여기에서 응급실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 4월쯤에 어렵다고 재정 적자로 인해서 자기네가 휴업을 바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보고 얘기하시네요. 단양군의 인구는 3만.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환자도 적어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버티기 힘듭니다. 현재는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지만 한때는 응급실까지 갖췄던 곳입니다. 일단은 휴업을 했으니까 휴업을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은 노인병원에서 1층에서 지금 응급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노인요양병원에 응급실을 설치했지만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3개뿐. 의료진도 적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는 병원들은 늘고 있고 취약 지역의 의료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농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충주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지역에서 공적인 의료를 담당하며 필수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이 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응급실 전담의가 저밖에 없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보지 못하는 제가 모든 시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40명에서 70명 정도 응급 환자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뭐 1명 또는 2명이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든 시점입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 전담의가 딱 1명. 코로나 환자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공중보건의 미달 사태까지 겹치며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처치를 하실 수 있는 심장내과 선생님이나 신경과 선생님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시고 특히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응급으로 심혈관 질환을 할 수 있는 분은 충주에 저희 병원에 한 분 계시고요. 주말에는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서울로 가셔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원주로 충북대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료원이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일부 진료 과목도 중단이 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충북 북부권의 의료 소외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누구나 신분이나 뭐 귀천을 떠나서 그리고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인데, 근데 왜 공공의료가 안 되느냐? 그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에 특별히 대접을 못 하는 거예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이는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더 의료진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진짜 필요한 의료는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부모. 애가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기인 경우에는 아예 받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응급실 가거나 이제 뭐 주말이 아프고 이러면 가야 되는데 가야 할 병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청주나 아니면 원주, 천안까지도 가봤어요. 제 주위에도 사실 충주에 병원이 없어가지고서 서울로 다니거나 분당이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지역의 의료 현실입니다. 충북 남부권에 속하는 보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그런 증상이 생긴 것 같아서 머리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있었죠. 약을 한 달치만 드려볼게요. 또 드시면서 불편하시면 또 보건소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는 병원보다는 조금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혈압약도 하고 요포지혈당약도 타고 그래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뭐 다 저거 해주는데 보건소가 참 필요해요. 많이 해요. 고령층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는 예방관리를 포함해 보건소가 다양한 면에서 병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해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줄어들어 벌에 쏘이는 등의 응급처치와 또 만성질환 진료와 처방을 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인 우리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미약하죠. 아무래도 한양병원에서 이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었었어요. 근데 워낙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응급의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 보건소에서 12시까지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이제 밤새 근무하고 그 이송까지 구급차까지 타 지역 이송까지 맡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과 야간 응급실 근무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보은 군민들은 위급한 상황에도 멀리 이송돼야 했습니다. 여기는 충북 북부 지역에 있는 괴산 소방서입니다. 환자 이송까지 과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지 구급대원과 함께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위급한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독 멀게만 느껴집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정지 같은 경우는 4분 이내고요. 심정지 같은 경우는 4분? 예, 그렇죠. 응급환자 같은 거는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빠른 이송이 필요한데 이게 은면 단위에서는 그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죠.
저희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괴산군 내에 있는 1차 병원인 성모병원까지는 빨리 달리면 5분. 그러나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의 경우 권역을 벗어나 더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중증 외상, 뇌혈관 질환, 심정지 환자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는 군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충북대 병원까지 이송돼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동을 하시면서 혹시 뭐 안타까운 경험이랄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괴산댐에서 이제 보트를 타시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병원 선정하는 게 좀 오래 걸려서 저희가 그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한 3시간 정도 지체했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송을 그렇게 멀리 할 수밖에 없으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좀 어렵겠네요. 일단은 빠르게 그 환자에 맞게 병원을 이송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계산 운면 의료기관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원거리 병원을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자 구조에서 이송까지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은 의료 공백을 더 현실적으로 체감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지표를 보면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최하위로 서울과 의료 격차가 큰 열악한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충북 지역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열악한 의료 환경과 그 의료 격차로 인해서 치료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망하거나 병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양에 사는 직장암 환자 김주호 씨가 다시 원주를 찾았습니다. 주사 맞고 힘드신 거 없었어요? 예. 그 쉬운 주사는 아닌데. 예. 사진을 찍어서 항암제 반응 평가를 좀 할 겁니다. 앞으로 몇 번을 떼야 돼? 최소한 6개월은 해야 이놈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대기 어디시지? 영춘요. 단양 영춘. 단양? 영춘. 외래에서 맞는 것도 있거든요.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6개월 더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기나긴 암과의 사투. 치료 반응도 평가하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 항암제 담당하시는 혈액조형내과 선생님, 병리 조직 검사를 주시는 병리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한다면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를 안내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규모가 대학병원 말고는 좀 힘들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유일합니다. 충북의 남부권은 청주로, 충북 북부권인 제천, 단양, 괴산, 충주 등은 원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료 불균형에 대해 충북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생명과 필수적이고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책을 해주거나 수가를 높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특히 충북같이 4%도 경제 여건이 GDP에서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단체일수록 사실 공공의료 아니면 보건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적거든요. 기준 없고 차등 없는 의료 정책의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 24시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커버가 되는 규모의 병원에 응급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정부 정책상 응급실만 이렇게 여러 개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결국에 청주에 많은 청주나 괴산, 음성에 있는 응급실이 있지만 그 응급실에서는 응급실에서 말 그대로 간단한 조치만 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병원과 의료계의 또 다른 문제는
의대의 인기학과 또 비인기학과에 따라 의사 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 학번에도 한 명이어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과는 환자는 많은데 이제 전공의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PA 선생 이런 전문 간호사를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직접 환자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3년차 선배님 2명 들어오실 때가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새로 들어온 전공이었다라고 하고 그전에는 거의 없었고 지금도 저 혼자가 온 것 같습니다. 충분한가요? 네. 그 정도면? 아니요, 너무 부족하고 이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저 환자 넘어갈까 봐. 근데 그때 그 환자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심장이 쫄리고. 사실 의사는 많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의사는 없는 거죠. 밤에 잠 못 자고 당직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게 아니라면 뭐 의사가 부족한 만큼 현실도 고됩니다. 14시간을 근무하면 밥 한 번도 못 먹고 잠도 1시간도 못 자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좀 기대고 있는 게 다인 실정이고. 저는 점심을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뭐 아무래도 막내 년차 때는 더 특별히 더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 감안해도 진짜 일할 때마다 다들 막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을 키워내려면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의 의료가 피폐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응급 환자니까 뭐 2-3시간 서울로 가고 어디 가서 럭셔리한 데서 치료받고 병원비 똑같으니까 그런 게 되죠. 근데 당장 심근경색 생기고 중증 피를 토하는 병이 생겼을 때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는 병원이 없으면 당장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걸 고려하고 살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고 지방정부죠. 근데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계속. 갈 길이 멀다고 손 놓고 있기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충북민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제때 치료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북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 선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